지금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은 REC 버튼 돼서 이게 녹음도 따로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녹음하고 있지 않은 마이크의 카메라에 연결된 마이크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야무진 스튜디오 야무진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야외에 나와서 영상 촬영을 하는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보야 마이크 2라고 하는 마이크 리뷰를 하려고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해당 마이크도 이번에 똑같이 썬포트에서 제공을 해주셨어요. 항상 좋은 제품들 제공해주시고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 촬영을 하거나 컨텐츠 제작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예쁜 영상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소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주로 사용했던 유튜버용 마이크를 쓰고 있었고 그 마이크에 대한 단점들이 많이 보이고 무선 마이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찰나에 제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꽤 오랫동안 이 마이크를 테스트를 해봤고 지금 찍는 영상이 거의 4번째 영상을 뒤집어가지고 찍는 경우인데 해당 영상을 통해서 보야 마이크 2에 대한 리뷰를 상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야 마이크 같은 경우는 패키지는 생겼고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보면은 구성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체 케이스 이렇게 있고요. 열게 되면은 지금은 카메라에다가 장착을 해놨지만은 RX라고 하는 제품이 가운데 있고 옆에는 TX, 제가 달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 형태의 쬐끄만한 TX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TX에는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석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클립 형태로 옷에다가 걸어서 부착을 할 수도 있고 자석을 통해 가지고 안쪽에다가 자석을 넣고 붙여 가지고 달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보야라는 로고가 써져 있고 반투명 정도의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보이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 구성품으로는 마이크 본체 같은 경우도 안에다가 넣고 다닐 수 있게끔 포켓 주머니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당연히 없어서는 안 될 사용 설명서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C타입 케이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슴팍에도 차고 있지만은 퍼타입의 윈드가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마이크는 이겁니다. 제 이쪽에 차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소니의 TX660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마이크라기보다는 녹음기에 가까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딱 그겁니다. 카메라에 녹음이 바로 되지 않고 녹음기 자체로 녹음이 별도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할 때 카메라에 찍혀있는 소리랑 녹음기에 녹음된 이 음성이랑 같이 싱크를 맞춰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해당 이 녹음기를 출연자한테 건네주고 빌려줬다가 깜빡하고 이거를 가져가는 경우들도 가끔 발생을 하고요. 또 깜빡하고 이거를 안 끊는 경우에는 거의 2~3시간 갑자기 녹음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또 체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카메라 렉 버튼은 눌렀는데 마이크 렉 버튼은 안 누른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재창을 하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제공받은 보야 마이크 같은 이런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녹음이 되는 소리가 무선으로 카메라에까지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싱크를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야 마이크 뿐만 아니라 DJI 제품이라든가 홀리랜드 제품들도 물론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무선 마이크의 대부분의 제품들에 해당되는 장점들이고요. 해당 마이크에 대한 장점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기본적인 장점들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마이크 같은 경우는 32비트 내장 레코딩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진 같은 걸 찍으면 보통 로우로 찍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로우로 찍었을 때는 노출로서 날아간 부분이라든가 너무 저조도의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맞춰줄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32비트 내장 레코딩이라는 거는 소음이라든가 소리 공간 영역대가 넓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버로 소리가 튄다거나 피크를 찍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제가 지금 거의 계속 켜고 있는 기능인데 카메라 이 마이크에 자세히 보시면은 초록색 불빛이 위에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불빛은 바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마이크의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소리 표시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면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켜지면서 초록색 불빛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걸 끄게 되면은 지금 들려드릴게요. 이걸 끄게 되면은 파란 불빛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있는 바람 소리 그리고 저 주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소리들까지 다 잡히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야외에 나온 환경에서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서 카메라 이어폰 같은 걸 연결을 해서 본인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체크를 해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야 마이크의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이 좀 혹하는 부분, 그러니까 궁금했던 부분 하나를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바로 300m 거리 내에서도 녹음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성능을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공간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테스트가 어려웠을 텐데, 실제 바닷가 같이 방해물이 없는 공간을 가보고,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뭐 경정공원이라고 하는 엄청 긴 공원길도 한번 가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주에 있는 비행장, 그쪽도 가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의 한 200m까지는 이게 소리가 잘 녹음이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저쪽까지가 한 250m 거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기까지 가서 마이크가 실제적으로 이게 한 300m 정도 거리에서 녹음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렸으면 좋겠네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일단은 가고 있고요. 마이크의 이 파란색 불빛이 꺼지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마이크 숨이 좀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거리까지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뒤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파란색 불빛 아직 잘 들어오고 있고요. 제 목소리도 아마 잘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자, 뒤로 쭉쭉쭉쭉 이동을 하고 파란색 버튼 한번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자, 이 정도 거리면은 그래도 파란색 불빛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 불을 보면서 이렇게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뒤로 가고 있고 이 정도쯤에서는 뭐 당연히 수음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REC 버튼을 이렇게 눌러놨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가게 되면은 마이크 당연히 녹음 잘 될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 불빛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한 이 정도 거리에서는 당연히 잘 들린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빛 둘 다 잘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카메라에 들어가고 있고 들어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파란색 불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꼭 당연히 이렇게 소리가 잘 녹음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러다가 또 깜빡거리는 경우가 생기면은 통신상에 약간은 좀 뭔가 오류가 있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뒤로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파란 불이 지금 잘 들어와 있고요. 한 100m 정도는 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속 가고 있고요.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은 REC 버튼 돼서 이게 녹음도 따로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녹음하고 있지 않은 마이크의 카메라에 연결된 마이크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로 더 갔는데 파란색 불이 계속 잘 들어오는데요? 뭐지? 손이 시려. 손이 너무 시려. 파란 불 너무 잘 들어오는데? 뭐지?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지금 파란 불빛이 다시 잘 들어오고 있고요. 다시 카메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게 정말 환경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바로 몸이 이렇게 등 돌아져 있고 가려져 있다거나 아니면 물체라든가 어떤 물 분자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사이에 있는 경우라면은 통신 간에 이렇게 접촉 장애가 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음성 부분이 끊기는 거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야 마이크 본체에다가도 설정을 해놨지만은 이 마이크 아래에도 보시면은 반대편에 REC 렉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렉 버튼이 켜지게 하는 오토 기능을 킬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음성 백업 파일이라든가 그런 게 좀 불안하다 하시면은 렉 버튼을 누르고 빨간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면은 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본인의 촬영본과 녹음본을 백업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쉬운 점을 거의 장점에다가 좀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되게 미미하게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지금은 제가 목걸이를 그 인스타 360 그 자석 목걸이에다가 부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이 보야 마이크에 달려있는 해당 마이크 자석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약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얇은 옷을 입었을 때는 이런 자석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좀 이렇게 뭔가 두꺼운 옷을 입거나 좀 보풀이 많은 후드티 같은 거를 입었을 때는 자석이 좀 잘못하면은 얘를 살짝만 잡아당겨도 좀 금방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 아쉽기 때문에 혹여나 좀 여유가 좀 있거나 자그마한 소모품을 좀 더 구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석 목걸이 같은 거를 하나 구비를 해서 그걸로 이렇게 마이크를 부착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찍고 잃어버릴 확률도 좀 적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쉬운 점보다는 조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너무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이라든가 아니면 소음이 너무나 큰 경우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도 제가 헬리콥터가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 여주에서 찍었을 때는 실제로 이쪽이 전투기 훈련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군 훈련하는 그런 장비인 것 같은데, 그런 환경에서 이 마이크를 달고 찍다 보니까 전투기 소음이 땅바닥에 이렇게 울리는 그런 환경에서는 마이크가 수음하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너무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목소리의 부분이랑 주변 환경의 소음들이 겹쳐서 나는 경우에는 그 목소리가 더 이렇게 먹먹하게 들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녹음을 하시고, 꽤나 조용하고 어느 정도 그냥 바람 부는 이런 간단한 환경에서 찍는 거를 당부를 드려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마이크는 카메라에다가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기기에다가도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밑에 충전 단자가 C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영상, 제가 참고하는 영상 이렇게 찍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에다가 달 수 있는 쬐끄만한 이런 그 C 타입 핀을 RX에다가 부착을 하고 핸드폰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핸드폰으로 찍는 영상에 대한 소리도 이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카메라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컨텐츠를 찍으신다 하면은 그런 녹음까지도 이 보야 마이크가 담아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또 담은 것처럼 해당 마이크에 대한 설정을 보야 센트럴이라고 하는 이 어플로다가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연결을 C타입으로 해놓거나 블루투스가 되는 상황에서는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모바일에 들어가는 소리, EQ 환경이라든가 그런 세팅들을 핸드폰으로 설정하고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들으면서. 그런 부분은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야 마이크에 대한 리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담아봤고요. 추가적으로 궁금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내용들을 조금 더 찾아내거나 제가 찍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유튜브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품을 제공해 주신 썸포토 관계자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